또 이따가 또 너 어떤 이쁜이가 또 공부를 열심히 하나 대답을 열심히 하나 또 봐야지 또. 아, 저 대답 안 할 거예요 라는 거를 선전포한 거야 지금? 자, 일단 질문 1066번 1066번. 자, 얘 보시면요. 수열 첫째 항이 AN. 자, 얘네는 첫째 항이 얼마? 1이고요. 공차가 얼마? 2인 등차수이래요. 그쵸? 당연히 우리 요거 보는 순간 우리 뭐부터 떠올라야 돼? 일반항부터 세워야 되겠지? 자, 그 일반항은 몇 엔? 2n 하고 끝? 2n 끝이야? 플러스 1 아니에요? n이 왜? 이상해? 지금 마이너스 첫째 항이 1이라며 2n 마이너스 1 나와야지. 아니야? 괜찮아요. 네. 맞아요. 예. 이거 괜찮아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또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3의 AN승. 자, 이러한 수열을 첫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한 거야. 그치? 그럼 얘는 무슨 수열인가요? 지수 쪽이 변하는 상황에서 얘는 등비수열인 거잖아, 지금. 그치? 즉, 어떤 수열이야? 3의 2n-1. 자, 이런 게 지금 일반항인 거지, 지금. 자, 그럼 일반항에서 좀 알아봅시다. 자, 여기서 얘 공 B는 얼마인가요? 그러면 틀리는 거야. 일반항이 이렇게 있으니까 얘가 공비라고 하겠지만은 얘는 지수가 현재 몇씩 커져 나가는 거야? 1씩 커져 나가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R 커져 나갈 거라고. 곱해져 나갈 거라고. 그치? 근데 얘는 지수가 얼마씩 커지니? 2씩 커지는 거지. 1차식이니까 등차수이잖아. 맞아요? 지수가 1, 3, 5, 7 맞아? 그럼 얘네는 그 공비는 3 세제곱, 3 5제곱, 3 7제곱 이렇게 커져 나가는 얘기인 거잖아. 그쵸? 따라 공비 얼마? 3의 제곱 9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 봤을 때 얘 3의 제곱이 공비인 거야. 헷갈리면 안 돼. 알겠어요? 만약에 모르겠으면 나열해봐. 그럼 이제 그게 하나씩 나열해봤을 때 매번 나열해서 풀면 안 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규칙을 알아야지. 얘가 2씩 커져 나가니까 밑이 3이면 3제곱씩 곱해져 나가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오케이? 따라서 우리가 얘네는 이거 어디였어? 등비수열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등비수열의 합은 자, 요거 구하란 거지? 그치? 공비 9-1분의 초항 3 곱하기 9의 10승 마이너스 1 됐어요? 이거 계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만 계산하자고. 얼마야? 8분의 3 곱하기 9의 10승이라고 써도 되고 이왕이면 3의 20승 마이너스 1 됐어요? 또 70번이요. 1070. 자,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이번에는 보니까 홀수 번째만 더했네. A5, A7, A9 얘네가 얼마래요? 자, 4고요. 그 다음에 짝수 번째만 더했네. 얘는 얼마래요? 얘가 자 8이래요. 이때 이 수열의 공비는 하고 물어봤어. 그치?
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치? 얘랑 공비 차이가 얼마? 하나. 즉 여기다가 뭐 곱해주면 R 공비 한 번 곱해주면 얘 밑에 거 나오겠지. 마찬가지 얘도 공비 곱해주면 얘 나오겠지. 공비 곱하면 얘 나오겠지. 사실 말하면 전체에다가 공비 하나 곱해주면 얘가 얘 나온다는 얘기인 거네. 끝. 공비 구하는 거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그 개념을 알아야지 우리가 문제가 좀 풀기가 편해져요. 개념을 모르면 그만큼 문제가 물론 풀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복잡하게 풀어간다고. 알겠어? 보통 해설지는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 해설지 본 사람 혹시? 해설지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해설지가 없어. 해설지 어떻게 나왔냐면은 아마도 선생님 예상은 이거거든? 얘 등비수열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얘 AR 제곱, AR 세제곱. 즉, 얘네끼리도 당연히 무슨 수열을 이루겠어? 등비수열을 이루겠지, 그치? 공비는 얼마? R 제곱. 해서 공식 쓰고, 얘도 공식 쓰고 해서 값을 구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그럼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문자도 많고, 너네는 또 문자 많고 식이 복잡하면은 나 모르는 거야 하고 포기해버리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 알겠죠? 맞네. 그렇게 돼 있네. 알겠어? 항상 있던 건 선생님이 뭐랬어? 항들이 나오면은 먼저 그 등차는 뺐을 때 공차가 몇 개 나오는지, 등비는 뺐을 때 나눴을 때 공비가 몇 개 나오는지 파악하라고 했잖아, 그치? 즉 얘네들은 공비가 한 개 차이 나니까 R 곱했을 때 얘 나오는 거잖아. 전부 다, 그치? 그럼 이 전체에다 R 곱해주면 밑에 있는 식 나와요 라고 간단하게 풀어버리면 되는 거죠. 되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10번째 항을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일반 항부터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려면 첫 번째 항을 알아야 되겠지. 도입부터 하라고. A 플러스 얘는 AR 제곱일 거니까 4A가 되겠네. 공비가 2였으니까. 얘는 16A죠. R 4제곱이니까, 그치? 또 여기는 64A. 얘는 256A. 해서 얘가 4예요. 해서 계산해보면 A 값 나올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는 숫자가 좀 더러우니까 A를 구하라고 하진 않았을 거고, 그치? 이런 식으로 해서 A 값 구하시면 돼요. 오케이? 다음. (74번이요) 이것도 개념을 아냐 모르냐 요 차이. 자, 74번 보니까 수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즉 n이 어떻게 생겼대요? 3 곱하기 4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k 이렇게 생겼대, 그치? 근데 얘가 무슨 수열을 이루도록? 등비 수열을 이루도록 이라고 했어, 그쵸? 등비 수열이 뭔데? 등비 수열. 그치? 일정한 수를 곱해서 나가는 수열이란 말이야. 나열하는 수열. 그치? 근데 그 일정한 수를 곱할 때 당연히 어디부터? 첫 번째 항부터 그 규칙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고. 마찬가지 등차 수열을 이룰 때라고 해도 마찬가지 그 수열을 이룬다는 것은 첫 번째 항부터 일정한 수를 더해 나갈 때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라고. 물론 우리가 그 문제마다 첫 번째 항 빼고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의 규칙을 만족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해, 안 해? 안 한다고. 그게 마치 그냥 등차 수열처럼 생긴 거지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하진 않아. 항상 그 규칙은 첫 번째 항부터 만족해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서도 등비 수열을 이룰 때라고 하는 얘기는 얘는 무조건 어디부터? 초항부터 우리가 그 규칙이 성립하더라. 문제도 물론 나와 있지만 안 나와 있어도 무조건 어디부터? 초항부터.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합이 나왔을 때 초항부터 그 규칙이 성립하려면 그 판단의 기준은 n에다 얼마 대입해주면? 0 대입해주면 그 값이 얼마여야지? 0 나와야지 우리가 초항부터 그 규칙이 성립하는 거랬잖아. 됐어요? 0 대입하면 얼마니? 12 플러스 k죠. 얘가 0 나와야 되는 거니까 k 얼마? 마이너스 12. 오케이? 선이 됐어? 만약에 이것도 선이 정리했잖아. 이거 모르잖아. 또 어떻게 해야 돼? 일반항 구해야지 뭐. 그 일반항 어떻게 구하고? Sn 빼기 Sn-1 해서 구하고, 여기서 구한 첫 번째 항과 실제로 구한 첫 번째 항이 또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해서 또 K값 구한단 말이야. 그럼 딱 봐도 이거 계산해야 되는데 또 여기 또 계산해야 되는데 시간이 얘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겠지. 그치? 좀 개념 같은 것들은 내가 정리해주면 잘 알아도 계산이 훨씬 반 이상 단축돼. 알겠어요? 까먹을 것 같으면 좀 제발 좀 적어놓고 여러 번 자꾸 써봐야지 머릿속에 입력하니까. 아니면 자꾸 내가 내뱉으라고 했잖아. 말로. 됐어? 다음 원리합계. 다? 그때 이거 선생님 문제는 못 풀어줬었지? 그러면 75번부터 우리가 문제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75번 보시면 태연이 부모는 자, 노후 생활을 위해 매년 얘는 좀 까다롭네. 말해. 아이씨. 이래서 내가 라이트센 별로 안 좋아해. 라이트센이 문제가 쉽다고 하는데 지금 선생님 이 고1까지는 그래도 여치저치해서 문제가 웬만하면 잘 풀리거든. 근데 고2부터는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더러워. 그 개념들이 이용하는 문제들이 별로 없어. 뭐 개인적인 의견이야 그냥. 알겠지? 자, 매년 말 얼마큼씩 넣겠대? 200만 원씩 우리가 다 적립하겠대요. 이때 연이율은 얼마고요? 자, 4%고요. 그 다음에 1년마다 복리로 계산할 때 1.04의 10승을 우리가 얼마? 1.48이라고 우리가 계산하겠대. 됐니?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원리합계 정리 한번 했었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매년 말이래. 그러면 1년째 되는 몇 년이야 나와 있니? 안 나와 있지? 그냥 우리 간단하게 2001년부터 합시다. 됐어요? 계산하기 편하게. 자, 2001년 말에 우리가 돈을 적금했어. 얼마? 200만 원 적금했어. 그치? 그러면 그게 2002년 말 되면은 항상 그 이자는 말에 붙는다 했잖아. 그치? 1년 지났을 때. 그 얘 이자 붙었겠네? 얼마? 2 곱하기 10의 6승. 4%가 붙었으니까 여기에 곱하기 얼마? 1.04 해주면 되는 거지. 맞아요? 그 다음에 2003년 말에는 2 곱하기 10의 6승 200만 원 곱하기 1.04의 제곱. 복리로 부른다고 했으니까, 그치?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갈 건데, 몇 년? 10년째 되는, 즉 2010년 말에는 얼마 될까? 2 곱하기 10의 6승 곱하기 1.04의 9승 되는 거지. 처음에는 안 붙었잖아. 그 다음 연도부터 붙은 거잖아, 이자가. 그치? 그래서 이게 연초에 넣었을 때랑 연말에 넣었을 때랑 이 차이가 있는 거야. 연초에 넣었을 때는 그 넣은 해부터 이자 붙었지. 그래서 그게 총 10승까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연말에 넣었을 때는 첫 해에는 이자가 안 붙는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는 하나가 더 줄어들어. 이자가 붙는 게. 이해돼요? 그럼 이렇게 갔을 때 2009년 말에도 당연히 얼마 넣겠어? 200만 원 넣었겠지? 됐어?
2010년 말이 됐을 때는 얘 곱하기 1.04 이렇게 되겠네. 중간에 쭉 다 있을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마찬가지 2010년 말에도 돈 적금하겠지. 매년 말에 적립한다고 했으니까, 그치? 여기도 2 곱하기 10의 6승 적립할 건데 이때는 이자 부터 안 붙어? 안 붙은 상태로 이렇게 끝나겠네.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차이점은 뭐냐면은 일단 항의 개수는 똑같아. 근데 연초에 넣었을 때랑 연말에 넣었을 때랑 그 처음 초항과 말항의 모습이 조금 다르단 말이야. 결국은 초항이 2억부터 시작하니까 똑같이 10개라고 하더라도 얘는 10승이 아니라 9승에서 끝나는 거고, 연초에 넣었을 때는 여기부터 이자가 한 번 붙었으니까, 그치?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마지막 10번째까지 총 똑같이 10번까지 붙는 거고, 항의 개수는 똑같으나, 즉 공비는 똑같으나 항의 개수 똑같고, 근데 뭐만 달라지는 거야? 초항만 달라지는 거야. 이해돼? 왜 괜찮니? 따라서 우리가 연초에 적립했을 때 그때 우리가 원리합계 공식을 살펴보면은 1 플러스 어차피 1 뺄 거니까 0.0R, 여기서 R은 연이율 했어? 분의 첫째 항이 얼마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적립했던 A 원금 곱하기 1.0R 됐어? 여기에 이게 첫 번째 항인 거고, 그치? 그 다음은 1.0R의 연수 몇 년 동안 부었는지 빼기 1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적립했었잖아, 그치? 맞아요? 첫 번째 항이 여기서 이자랑 한 번 더 붙었던 거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연말에 적립을 하게 되면은 그게 좀 달라진다고. 여전히 공비 빼기 1일 거니까 얘는 분모는 0.0R이 되겠지, 그치? 그때 첫 번째 항은 누구? 그냥 원금이라고. 됐어? 그 다음 공비는 어차피 똑같잖아. 부은 연수도 똑같잖아. 오케이? 차이점이 누구라고? 차이점이 첫 번째 항, 즉 초항만 좀 달라지는 거라고. 연초에 넣었을 때는 당연히 그 첫 번째 해에도 이자가 붙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자 한번 붙은 꼴이 초항이 되는 거고, 연말에 넣었을 때는 이때는 이자가 붙어 안 붙어? 안 붙으니까 그냥 원금만 초항이 되는 거고. 알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 상황에서는 매년 말에 적립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자가 붙었겠니 안 붙었겠니? 마지막 연도에는 안 붙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식 이용하면 되는 거지. 따라서 공식 이용해보면 공비 얼마? 1.04겠지. 그러니까 0.04분의 공비 빼기 1 됐어? 초항 얼마? 200만 원 곱하기 공비 1.04에 10년 동안 마이너스 1 됐어요? 그냥 계산할 거야. 1.04의 10승은 1.48이라 계산할 때 얘가 0.48인 거지. 그러면 1 뺐으니까. 그럼 공 두 개 가면 거기 자연수네. 4, 4 약분해 주면 얼마? 12 됐어? 그럼 계산해주면 2 곱하기 10이니까 얼마? 24 곱하기 10의 6승 얼마야? 2,400만 원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원리학 좀 풀어봐. 그래서 잠깐만.
됐어요. 그래서 얘네는 76번이랑 77번이랑 다시 한번 계산해봐. 알겠어요? 77번 대신에 일정한 금액이 현재 모르는 상황 A인 거야, 지금, 그치? 그리고 공비는 나와 있지. 연율이 0.5%니까, 아니, 5%니까, 그치? 매년 말이면 요거야, 요거야? 요 밑에 거 쓰면 돼. 그러면 5%니까 0.05분의 원금은 얼마인지 몰라. 1.05에 몇 년 동안? 10년 동안 빼기 1. 요게 얼마가 되기 원한다고? 300만 원이 되기 원한다고. 곱하기 10의 6승. 이렇게 해서 A 값 구하면 돼요. 알겠죠? 이걸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겠지만은 만약에 이해는 되는데 조금 많이 헷갈린다. 공식부터 일단 외워.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그 차이는 연초에 넣느냐 연말에 넣느냐 차이는 원금의 차이만 첫 번째 항의 차이만 있는 거니까. 알겠니? 그럼 더 질문 없어? 넘어가도 돼요? 자, 그럼 오늘 할 거는 다음 단원 수열의 합. 최대한 선생님이 간단하게 너네들한테 계산하기 편하게 좀 알려주는 거니까 배운 개념들은 좀 제발 정립해놔. 정리해놓고 알겠죠? 따로 자기만의 노트가 있으면 노트에다 정리해놓고 자꾸 봐. 자꾸 해봐야 돼. 써봐야 돼. 그래야지 머릿속에 익어. 알겠어요? 우리도 이제 대수도 이제 곧 끝이 보인다. 두 단원 남았어 이제. 두 단원 남았는데 오늘 수요일이야. 수, 금. 다음 주 금. 근데 다음 주 금요일날 우리 월말 테스트 보겠지. 시험 보기로. 다음 주 금요일밖에 없는데? 월수는 쉬잖아. 일요일로 봐도 돼? 아니요. 아니요. 월금.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 월수금 3배. 5번. 이면 왜요? 쌤이 됐어요. 답좀 알려주세요. 쌤. 어떤 쌤인지 모르겠어요. 다 검토는 했어. 난이도도. 어렵지 않게 냈어. 진짜요? 채용쌤이 냈어도 내가 다 걸러냈지. 이거 빼주고 이거 빼주세요. 쌤은 그 정도 힘 돼. 오, 진짜요? 그게 아니고 엄청 어려운 문제인 거 아니에요? 뺐다고 그러니까. 저희도 바꿀 수 있어요? 100점 맞기는 힘들겠지. 당연히. 저희도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도 풀면은 그래도 한 20개까지는 풀 수 있지 않을까? 몇 문제인데요? 25문제. 5개. 오, 괜찮은데요? 뭐 못하면 15개에서 20개 정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딱 학교 시험 성적 정도 나올 정도? 개판이겠다. 잘만 들었으면 충분히. 알겠죠? 지수로그. 당연히 일단 로그는 성질 잘 알고 있어야 돼. 계산하려면 삼각함수는 그래프랑 각변환도 당연히 기본적인 거니까 할 줄 알아야 되고, 그치? 자, 그럼 수열의 합을 오늘 보도록 합시다. 수열의 합. 수열의 합. 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우리 다뤄봐서 알잖아, 그치? 합은 우리 어떤 합만 배웠어? 등차설의 합, 등비설의 합 안다고, 그치? 근데 그 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SN이라고 표현했었는데 저 SN의 의미가 뭐였어요? N항까지. 처음부터. 그렇지. 중요한 거 초항부터 N 거기서 그렇게 도치법이 나올 줄이야. 할 말이 없어지지.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 초항부터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하나도 빠짐없이 몇 번째 항까지?
n번째 항까지 합을 우리가 이렇게 나타냈다라면 이제부터는 꼭 반드시 첫 번째 항이 아니라 두 번째 항부터 더하고 싶대. 또는 네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고 싶대. 또는 세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더하고 싶대. 자, 이런 것들을 궁금했단 말이야. 또는 어떤 변태한 트렌들이 있단 말이야. 또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일곱 번째 이렇게 홀수 번째만 더하고 싶대.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호화시켜서 나타내고 싶었던 건데 그걸 나타낸 기호가 뭐냐면 이제 시그마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겠다라는 얘기야. 저 시그마는 그리스 문자야. 알겠죠? 자, 그럼 얘네 의미는 썸, 합의 의미인 건데 얘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일단 얘네들의 에서 우리가 그 규칙을 찾을 수 있는 일반항은 찾을 수 있겠지. 괜찮아? 일반항은 당연히 몇 번째야? 일반항은 몇 번째야? 일반항은 몇 번째야? n번째 항, 그치? 근데 우리가 여기서 n번째라고 하면은 여기 n까지 아직 안 배웠으니까 n번째까지 나타내기가 좀 힘들단 말이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이니까. 그래서 이때는 적당히 그 중간에 어느 그냥 k번째 항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규칙을 나타낼 거야. 됐어? 그냥 일반항에다가 우리 뭐만 바꿔주면 돼. 변수만 바꿔주면 돼. 알겠어요? 그럼 이때 우리가 이게 k번째 항을 나타냈다라면 이때 변하는 게 요 k가 되겠네 이제. 그치? n이 아니라 변수가. 근데 우리가 얘네를 나타내고 싶다는 얘기는 현재 그 k가 몇인 순간부터 1인 순간부터 몇 번째까지 n번째까지 나타내겠다라고 하는 게 요 시그마의 기호인 거야. 됐어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기호의 의미인데 이 기호의 의미가 뭐라고? 이러한 규칙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얘가 어디인 순간부터 1인 순간부터 몇인 순간까지 n인 순간까지 쭈루룩 하나도 빠짐없이 다 더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저 시그마의 기호라고. 됐어? 자, 그러면 만약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 2k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럼 얘네들의 의미를 좀 되살려서 우리가 읽어보자면 k가 1인 순간부터 2, 3, 4 해서 n까지잖아. 그치? 그럼 k가 1일 때는 얼마야? k가 1이면 a2 더하기 k가 2면 얼마야? a4 더하기 k가 3이면 얼마야? a6 해서 어디까지? n번째니까 2n. 자, 이런 것들을 더한 것들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시그마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겠습니다 라는 얘기인 거야. 그동안에 이런 걸 나타내는 기호가 없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수열을, 즉 이런 수열의 합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시그마라는 기호를 도입했다라고 봐도 돼. 괜찮아? 여기까지? 그럼 우리가 저를 이런 항들을 다 더해서 하나의 기호를 나타내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뭘 알아야 돼? 그 항들끼리의 규칙을 알아야 되겠지. 그 규칙을 배웠던 게 첫 번째로 무슨 수열? 등차수열 배운 거고 두 번째는 등비수열 배운 거고. 오케이? 유비다! 정신 차려야 돼. 살짝 풀고. 괜찮아?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 자, 만약에 자, 이렇게 있대.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시그마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보고 싶어. 그럼 일단 시그마를 나타낼 건데 우리가 여기에 써야 될 거는 그 규칙을 알아야 되겠죠? 그 규칙을 봤더니 얘네는 무슨 수열이니? 등차 수열이네. 공차가 얼마임? 3인. 따라서 여기는 몇 n? 몇 k? 3K. 우리 일반항 쓸 때 똑같이 하면 되는데 여기가 n이어야 되니까 그 변수가 현재는 이제 k로 맞춰서 우리가 생각하자고. 됐어? 공차가 얼마임? 3이니까 일단 요거 가볼게. 일반항 몇 n? 공차가 3이니까 3n.
맞아? 첫 번째 항 얼마니까? 2니까 빼기 얼마? 1. 됐어요? 등차선을 이제 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요게 K번째라는 것은 K번째라고 하는 거는 뭐가 돼야 돼? 3K-1 이렇게만 정리해주면 되겠네. 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 K가 몇인 순간부터? K가 몇인 순간부터? 1인 순간부터. 아, K가 2가 아니라고. K가 1인 순간부터 K가 몇인 순간까지? 12인 순간까지 K가 됐어? 아, 즉 3K-1이 2인 순간부터 3K-1이 29인 순간까지잖아, 그치? 그럼 그때 K는 누구부터?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우리가 더란 얘기인 거지. 이해돼요?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고. 반대로 우리가 이러한 기호를 봤을 때는 아, 얘네가 이러한 의미구나. 만약에 헷갈리면 이렇게 쭈르륵 풀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우리가 항상 수학에서는 기호라고 하는 거는 우리들끼리 수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한 언어란 말이야. 약속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말 뜻을 알아야지 우리가 써먹을 수 있잖아. 아까 단편적으로 민서 왔을 때 내가 뭐라고 했어? 밤티라 했잖아, 그치? 그래서 밤티를 못 알아들으면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으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뜻을 알아야지 우리가 써먹을 거 아니야. 그치? 그치, 하승아? 네? 너도 몰라? 뭐야? 감기야? 어. 알죠? 띵해서 감기지. 맞긴 해.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호라고 하는 거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첫 번째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 기호를 모르면 우리가 문제를 아예 못 풀어요.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그마를 활용해서 나타낼 줄 알아야 되고, 반대로 얘네가 이런 의미다라는 거를 쭈르륵 풀어서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괜찮니?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시그마의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그 성질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일단 우리가 이렇게 있대. 자, 어떤 규칙에 완족하는 AN. 자, 이런 수열이 있고, 얘네가 무슨 수열인지 몰라. 우리가 배운 게 지금 등차 등비인 거지만은 우리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어떤 두 개의 수열이 있대. 자, 근데 이것들을 시그마 K는 1부터 우리가 뭐 N번째까지 더하고 싶어. 그런데 우리가 얘네를 AK랑 BK랑 더해서 나타내고 싶네. 이것들을 합을 구하고 싶대. 그러면 이것들은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하죠? 라고 하지 말고 일단 그 의미를 좀 되살려 보자고. 얘 무슨 의미야? 일단 K가 언제부터? 1인 순간부터 언제까지? N까지. 어떤 거를? 이러한 규칙에 있는 수들을. 됐어? 일단 첫 번째는 K가 1인 순간은 누구? A1 플러스 B1. 첫 번째야. 됐어? 그 다음 K가 2인 순간은 A2 플러스 B2. 이런 거지, 그치? 해서 어디까지? AN 플러스 BN까지 우리가 나타내는 거잖아. 돼요,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덧셈은 무슨 법칙이 성립하니까? 교환? 교환 법칙 성립하고 또 결합 법칙이 성립하니까 우리가 편의상 A끼리 규칙을 알고 있으니까 A끼리 계산하기 편하겠죠. 그럼 얘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싸그리 다 더한 거니까 얘네는 이렇게 써볼 수 있겠네. 시그마 K는 1인 순간부터 N까지 AK요. 맞아? 다음 이번에는 얘네들끼리 그 규칙을 알고 있으니까 얘네들끼리 더할래 해서 더하기 시그마 K는 여전히 몇부터? 1부터 몇까지? N까지 누구? BK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괜찮아요? 즉 시그마라고 하는 거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어떤 두 수열의 합 또는 차가 나왔어.
차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겠지. 그럼 얘네는 마이너스로 묶어서 계산해주면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지. 즉 다시 말하면 시그마라는 기호는 어떤 두 수열의 합과 차에 대해서 나왔다라면 마치 얘네를 뭐 하듯이 분배 법칙 하듯이 이 수열의 합 구하고 이 수열의 합 구하고 그래서 더하거나 빼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됐어?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시그마는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고? 분배 법칙이 마치 성립하는 것처럼 따로따로 계산해도 된다고. 괜찮지? 이게 첫 번째 성질인 거야. 됐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성질은 뭐냐? 자, 이런 게 있대.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번에 이런 어떤 상수가 있대. 상수와 변수의 차이점은 뭐? 변수는 변하는 상수는 그냥 고정되어 있는 숫자잖아. 그치? 현재 시그마에서 그 변수를 결정하는 건 어디에 있다고? 얘가 변수라고. K가 몇인 순간부터? 1인 순간부터 어디까지? N까지. 그럼 얘는 무슨 뜻인 거야? 일단 K가 있어 없어? 없네. 첫 번째 항은 뭐? C. 두 번째 항은 C. 세 번째 항은 C. 다 같은 항이라는 얘기인 거야. 변하는 게 없으니까. 됐죠?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C 더하기 C 더하기 C 더하기 C를 하라는 얘기인 거지. 근데 얘를 총 몇 번 더한 거? 그치, N번 더한 거. 왜? 1부터 N까지 더한 거니까. 첫 번째부터 N번째 더하는 거니까. 그치? 따라서 이거를 우리가 써보면 어떻게? C를 N번 더했어요. 됐어요? 그래서 상수항만 있으면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됐어? 세 번째는 시그마 K는 1부터 마찬가지 N까지 AK에다가 이번에는 여기 앞에 어떤 상수가 곱해질 거래. 어떤 상수가 곱해질 거래. 그럼 우리 또 얘네의 의미를 좀 곱씹어 보자 하면 일단 C는 상수니까 변해 안 변해? 당연히 안 변하겠지. 그치? 자, 그럼 얘도 쭉 나열해보면 K가 1일 때는 C 곱하기 A1 더하기 K가 2일 때는 C 곱하기 A2 K가 3일 때는 C 곱하기 A3 해서 얘는 어디까지? C 곱하기 AN까지 돼요? 그러면 우린 더하기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다 똑같은 C가 있으니까 우린 뭐 할 수 있어? 공통인수로 묶어낼 수 있겠지. 그럼 C로 묶어내면은 얘네가 A1부터 A2 해서 AN까지 더한 거네. 맞아요. 그럼 그 값은 결국에 요거는 우리가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잖아. 시그마 K는 몇부터?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누구를? AK를. 근데 그 앞에 누가 곱해진 거야? 상수항 C가 곱해진 거야. 됐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상수는 변수가 있을 때는 곱해졌을 때 이 상수는 변함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냥 앞으로 빼내서 계산해도 된다. 반대로 좀 편의상 우리가 얘네가 곱해져 있을 때 얘네를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무방하다라는 얘기인 거. 괜찮아요? 항상 우리가 등호라고 하는 거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도 돼야 되지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도 된다라는 사실. 저는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을 때는 얘네가 계산하기 불편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반대로 얘가 불편할 수도 있잖아. 계산이. 그치?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면 돼? 얘네들이 먼저 계산해놓고 합구해도 되는 거지. 돼요? 여기까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첫 번째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자 2K 이런 것들을 더하겠대. 그 다음에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여전히 10까지 우리가 이번에는 2K 플러스 1 자 이런 것들을 더하겠대. 됐어요? 그러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일단 분배 법칙 했으니까 당연히 K는 1부터 N까지 K는 1부터 N까지 1부터 N까지 즉 시작과 끝이 어때? 같죠? 같아야지만 우리가 얘네를 하나로 합칠 수가 있는 거야.
현재 시작과 끝이 얘네 어때? 같지? 그럼 우리가 얘네를 따로따로 계산해도 되는데 이왕이면 시작과 끝이 같으니까 K는 1부터 10까지 2K 빼기 누구? 요놈 2K-1 요거를 계산해도 된다라는 얘기. 그럼 2K는 사라져 버리니까 얼마니? 마이너스 1인 거지. 맞아? 그럼 마이너스 1만 몇 번 더한 거야? 상수항이니까 10번. 얼마? 마이너스 10.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물론 요거 뒤에서 나중에 요것도 계산할 건데 그거를 굳이 그 공식을 이용할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더라 라는 얘기인 거. 됐어요? 일단 여기까지가 뭐 시그마 즉 수열의 합 요거의 기본 성질. 됐니? 자, 그럼 기본 성질을 알았으면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자주 나오는 시그마의 계산 공식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야. 일단 첫 번째 (1부터 n까지) 여전히 분표 많이 쓴다. 아이고. 자, 요런 거를 한번 계산해 보겠대. 자, 얘는 무슨 뜻이니? 한번 풀어 적어볼까? 무슨 뜻이야? K가 1위부터 N까지 더하라는 얘기인 거지. 그럼 쭉 풀어 쓰면 어떻게 되니? 뭐 더하기? 1부터라며. K가 1이면 얼마야? 1. K가 2면 얼마야? 2. K가 3이면 얼마야? 3.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N까지 더해라. 라는 의미인 거야.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쭉 나열하고 보니까 얘 무슨 수열? 등차수열이네. 공차가 얼마임? 1인 등차수열. 즉 우리가 이거 굳이 안 나눠 봐도 그 규칙, 즉 일반항 자체가 몇 차식이니까? 1차식이니까. 그러면 얘네는 무슨 수열이더라? 등차수열이더라. 해서 우리가 요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야. 근해 공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반드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 필요는 없잖아. 그치? 등차수열의 합 이용해주면 된다고 그냥. 2분의 등차수열의 합은 항의 개수 n개, 초항 1 플러스 마랑 n. 결국엔 똑같단 말이야. 알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서 아까 여기서도 얘 보니까 그 일반항이 1차식이죠. 얘도 1차식이죠. 만약에 우리가 얘네를 구하라고 했다라면 얘는 무슨 수열의 합구하면 되는 거니까? 등차수열의 합구하면 되는 거니까. 자,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 10개 곱하기 초항 3 더하기 마랑 21. 요거 계산하면 된다는 거. 굳이 이 공식, 저 공식에 대입하지 않아도. 알겠어? 그럼 이거는 저 공식 만약에 쓴다라고 치면은 이 상태에 못 쓰니까 분배 법칙 해서 우리가 계산해야 되겠지. 알겠어? 근데 우리 그런 짓은 하지 말자고. 어차피 1차식이란 건 무슨 수열이니까? 등차수열이니까 그냥 등차수열 합 공식 이용하자고. 오케이? 그러니까 등차수열의 합은 내가 굉장히 강조한 게 아니란 말이야. 계속 나와. 1차식은. 알겠죠? 자, 다음 두 번째부터는 이제 외우시면 돼요. 자, 등차수열이 아니라 이번에는 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또 n까지 이번엔 2차식이 아니라 1차식이 아니라 2차식 k제곱. 자, 얘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고 그냥 결과만 다 우선 적어볼게. 하나만 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하기 전에 쭉 그 의미부터 살펴봅시다. 아이씨. 이왕 얘도 보기 편하게 순서에 맞게 씁시다. 그 얘 의미는 뭐니? K제곱은? 무슨 뜻이야? 현서야, 왜? 내가 웃겨? 오늘 되게 웃기게 생겼어? 되게 웃네? 뭐 얼굴에 김 붙었나? 야, 임마, 진짜 그 말을 어떻게 알았어? 내 생각을 이뤘네? 쌤이 저번에도 주셨잖아요.
아, 그래? 자, 이 무슨 의미야? K가 변수라고. K가 변수. 그럼 이게 K가 1일 때는 얼마? 1제곱 더하기 K가 2일 때는 2제곱, K가 3일 때는 3제곱. 이런 것들이라고. 어디까지? N제곱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얘는 계산 어떻게 되느냐? 얘는 그냥 결론만 알려줄게. 과정이 되게 복잡하니까. 결과값은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요. 됐어? 근데 물론 여기까지는 얘랑 똑같으니까 우리가 외우기 쉬울 건데 요 2n 플러스 1 외울 때 자꾸 이런 데다가 대입해서 구하려고 하지 말고 얘네 둘이 더하면 몇이니? 2n 플러스 1이지? 그게 여기 온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 그럼 굳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K는 1부터 10까지 구했을 때 10, 그 다음 순위가 11. 그래 2n 플러스 1이니까 20 더하기 1 해서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10 더하기 11이니까 그냥 21 바로 적으면 된다고. 알겠죠? 빵! 아니 기대지 말라고. 됐어요? 자, 그럼 이 K 세제곱 무슨 뜻이야? K가 변수잖아, 그치? 그럼 K가 몇인 순간부터? 1이니까 얼마? 1의 세제곱 더하기 K가 2면 2의 세제곱 더하기 3 세제곱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N 세제곱까지 더하라는 얘기거든? 그럼 얘네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더 쉬워. 2분의 N 플러스 1. 여기까지는 누구랑 똑같아? 시그마 K랑 똑같은 거지, 그치? 이거 전체를 제곱한 게 저놈이야.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좀 계산하다 보면은 n번째까지 계속 더해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K제곱이랑 K세제곱이랑 동시에 더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 그럼 계산이 좀 많이 복잡해질 거니까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을까라고 해봤더니 얘네는 보니까 다 뭐가 있어? 공통인수가 좀 보이지? 이왕이면 저 6도 우리가 뭐로 보면은 2 곱하기 3으로 보면 공통인수가 확연히 보이니? 2분의 n 플러스 1 2분의 n의 n 플러스 1 2분의 n의 n 플러스 1 자, 전부 다 똑같지? 그래서 우리가 좀 식이 계산하기가 좀 힘들 때는 이렇게 공통인수를 찾아서 우리가 묶어서 계산해주면 조금 편리해질 거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세제곱 더하기 K 제곱. 자, 요런 거 한번 계산해 볼게. 자, 그럼 얘네는 공식 알고 있잖아. 얘 계산하고 얘 계산하자고 따로따로. 그럼 K 세제곱 공식은 2분의 n이 얼마야? 10이니까 10 곱하기 11. 얘 전체 제곱이죠. 플러스 얘는 6분의 K 제곱이니까 누구? 10 곱하기 11 곱하기 21. 됐어요? 그럼 이왕이면 우리는 또 2 곱하기 3으로 본다라면, 그치? 공통인수가 있네. 공통인수가, 그치? 맞아? 그럼 묶어서 계산할 건데 얘는 얼마야? 공통인수는 55죠? 그럼 55로 묶는다는 얘기는 여긴 제곱이니까 이거랑 똑같은 놈이 하나 더 있었겠지? 맞아? 제곱이니까 55 제곱인 거잖아. 더하기 얘 뭐만 남아? 7만 남죠?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오늘은 보도록 할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계산하는 거는 여기는 단순히 그냥 말 그대로 계산하는 거니까 일단 저 시그마의 기호가 좀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의미를 곱씹어 봐야 돼. 자꾸 날도 많이 해봐야 되고 귀찮다고 안 하지 말고 자꾸 해봐야 된다고. 그래야지 우리 눈에 익어서 나중에 3월 달에 또는 시험 대비할 때는 저거를 굳이
나열하지 않고도 이제 우리가 그 의미를 좀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열심히 했는데 잘 모르겠다. 일단 나열해. 학교 시험에서는 어쩔 수 없지. 나열해서 그 의미를 좀 파악하면 되잖아. 괜찮아? 네. 수열은 진짜 많이 나열해봐야지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 알겠죠? 자, 39번. 시그마 K는 2부터 100까지 AK 얘가 얼마고요? 자, 5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99까지 AK는 얼마고요? 3이고요. 그때 A 100 빼기 A 1. 자, 이놈 구하라고 했네. 그치? 근데 우리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저 기호가 몇부터 몇까지인지를 정확히 좀 잘 봐야 돼. 숫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경우들이 생기거든. 또는 수열을 좀 많이 풀어봤다는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1부터 n까지 나오니까 자꾸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1부터 무조건 100까지 1부터 n까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문제 푼단 말이야. 근데 저거를 잘 봐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럼 현재 쟤네는 얘는 K가 2인 순간부터 100까지인 거고 얘는 1인 순간부터 99까지지. 그럼 당연히 처음과 끝이 다르니까 하나로 합쳐서 계산을 할 수는 없어.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모르겠으면 얘도 나열해봐. 얘 뭔데? 얘 의미는 A2 플러스 A3 플러스 A4 해서 어디까지? A99 A100까지 더한 놈이 누구? 5라는 얘기인 거네. 그쵸? 여전히 우리가 얘네도 한번 나타내보면 얘네는 A1 A2 A3 A4 해서 어디까지? A99까지 나타낸 거잖아. 그 값이 얼마? 3인 거죠. 거기 보이니까 뭐하고 싶게 생겼니? 빼고 싶게 생겼네. 그치? 얘 봐도 딱 빼고 싶게 생겼잖아. 전체 빼버리면 얘를 싹 똑같은 거 다 사라지겠지. 다 사라지고 누가 남아? A100 마이너스 A1만 남겠네. 그 값이 얼마야? 2란 얘기인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저 의미를 좀 잘 곱씹어서 잘 생각해 보시고 꼭 잘 파악할 줄 알아야 돼. 어이구야 깜짝이야. 파악할 줄 알아야 돼. 알겠죠? 지금은 처음이니까 우리가 하나씩 나열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지만 나중에는 요거를 나열해보지 않고도 요거 구하라는 얘기인 거니까 여기에서 그냥 요거 빼주면 되겠네 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고. 알겠죠? 그러려면은 당연히 뭐부터 해야 된다고? 많이 나열해봐야 된다고. 오케이? 자, 1143번. 이번에는 시그마 K는 1부터 여전히 100까지가 아니라 10까지. AK가 얼마? 4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AK 제곱은 얼마고요? 8이고요. 그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뭘 계산해달래? AK 플러스 2 전체 제곱 이거를 계산해달래. 근데 우리가 시그마의 성질에서는 더하거나 뺐을 때는 우리가 정리를 했었는데 그치? 어떤 두 수열끼리 곱했을 때는 우리 정리한 거 있어 없었어? 없었지? 그럼 어떻게 해? 전개해. 배운 거 없었으니까. 전개하면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얘 누구? AK 제곱 플러스 4AK 플러스 4 이건 거네. 돼요? 그 다음 시그마의 성질상 분배 법칙 하듯이 얘네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거지. 얘 계산 얼마니? 문제 8이라 나왔네. 됐어? 그 다음 쟤는요 AK는 알아. 근데 거기 4가 곱해졌으니까 우리는 4 곱하기 AK 4
오케이? 플러스 얘는 그냥 4가 아니라, 그치? 4만 몇 번 더한 거야? 10번 더한 거잖아, 그치? 4 곱하기 얼마? 한 개수 10개. 됐어요? 이거 계산하면 끝이지, 그냥. 여기는 다 단수 문제야, 그냥. 어떻게 계산할 줄 아느냐만 확실히 입력해 두면 돼. 됐어요? 어. 저거를 지우고 싶으나 일단은 냅둬 봅시다. 오늘 할 때는 필요할 수 있으니까. (1146번) 등차수리가 나왔네. 자, 세 번 장이 얼마고요? 마이너스 6이고요. 여섯 번 장이 얼마고요? 마이너스 21이네요. 자, 그때 시그마 누구? K는 1부터 20까지 A 2K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30이네. 30까지 A 2K-1. 자,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그쵸? 그럼 일단 보니까 처음과 끝이 같아. 그럼 주어진 식은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A 2K 빼기 A 2K-1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지. 근데 우리 얘네들끼리 좀 관계를 보자면 얘 전항이 얘 아니야? 맞습니다. 그치? 이웃한 항들끼리의 차를 우리가 더란 얘기인 거네. 얘 다음이 얘인 거니까 결국엔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렇지, 공차. 공차 D란 얘기인 거야, 그냥. 이거 이해돼? 쉽게 말하면 A가 1일 때는 두 번째 항 빼기 첫 번째 항이잖아. 얘 다음이 바로 얘잖아. 1 커진 숫자니까. 그치? 연속한 두 항들끼리의 차라고 하는 거는 등차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얘네가 뭐일 수밖에 없어? 공차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거지. 근데 간혹 얘네랑 바뀌어서 나온 경우 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공차가 되는 거겠지. 그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을 때는 순서가. 이해돼? 그럼 얘는 공차만 알면 되겠네. 왜? 그 결과값이 어차피 얘가 무슨 수니까? 공차 상수니까. 그러면 상수에다가 30만 곱하면 나는 거잖아. 30개니까, 그치? 아까, 저버렸네. 상수, D 하잖아. 첫 번째 항도 D, 두 번째 항도 D, 세 번째 항도 D. 그 몇 개? 30개 더하는 거니까. 됐어요? 그럼 이제 공차만 구하면 되는데 그 공차는 당연히 등차수열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해결하면 되겠네. 몇 개의 공차? 3개의 공차. 뺐더니 얼마? 마이너스 15. 그 공차 얼마? 마이너스 5네. 따라서 우리가 구한 답은 마이너스 150. 됐나요? 한서 오케이? 응. 초연이. 어디? 첫 번째부터 30개잖아. 그럼 D가 30개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쵸? 얘 그냥 풀어봐봐. 이거야. 첫 번째는 A2 빼기 A1. 두 번째는 A4 빼기 A2. A3. 이 들어가면, 그치?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30까지 넣어버리면 A60 빼기 A59. 이건 거라고, 지금. 근데 전부 다 D인 거잖아. D가 30개인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면 끝. 됐어? 우리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 의미를 좀 잘 살펴봐야 돼. 특별히 얘는 무슨 수열이기 때문에.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만약 등차수열이 아니라면 이렇게 못 풀지 뭐. 그때는 어떻게 따로따로 뭐 구해야지. 알겠니? 다음 51번.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2k-3의 제곱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k 제곱. 자,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1부터 10까지 맞지, 둘 다? 응. 자, 이번에 보니까 뭐야? 처음과 끝이 똑같네? 그럼 우리가 각각 우리가 합을 구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우리가 해를 구하자. 합을 구하자.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누구 빼기? 2K-3 제곱 빼기 누구? 2K 제곱. 됐어요? 물론 이걸 그냥 계산해도 되겠지만은 우리한테는 또 뭐가 보여? 공통이 보여요? 뭐가 보여? 뭐가 보이니? 합차, 그렇지. 제곱 빼기 제곱. 아, 이게 안 보이면 안 되잖아, 이제. 많이 했던 건데, 중3 때부터 했던 건데, 그치? 콧구멍 키지 말고. 됐어? 어떻게 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3인 거지. 합차라며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3. 더하면 얼마야? 4K 마이너스 3. 됐어요? 잠시 정리 한번 해보니까 얘는 몇 K? 마이너스 12K 플러스 9인 거지. 몇 차씩?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그럼 등차 수열의 합 몇 분의? 2분의 항의 개수 10개. 초항 마이너스 3. 10번째 항 됐어요? 어디가 문제? 등차수열의 값은 이해됐지? 등차수열 합 공식은 알지? 하면 돼. 계산이 좀 빨라서 그런 거라면 천천히 계산해보면 돼. 항의 개수는 1부터 10이니까 당연히 10개인 거고, 그치? 그럼 얘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14니까 마이너스 57이죠? 54. 그 얼마야? 마이너스 570. 내가 계산할 때 항상 얘기했어. 10은 건드는 거다, 안 건드는 거다? 안 건드는 거다. 계산할 때는 항상 0을 맞춰주라 했어. 0 있는 건 굳이 건들 필요 없어. 알겠니? 그래야지 계산이 좀 편해. 갔다 오세요. 우리는 계속 나갈 거야. 이번에는 보니까 오이씨 이거 안 배운 건데 C와 2개나 있네. N은 1부터 7까지 그리고 시그마 M은 1부터 N까지 MN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저 시그마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단 뭘 구별할 줄 알아야지. 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변수가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변수가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변수를 제외한 문자들은 전부 다 무슨 취급? 상수 취급. 초연이 왜? 아직 보니까 이 전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 같은데? 어디? 초항 더하기 마랑 등차 수열이라며. 초항은 1 대입하면 나올 거고 1 대입하면 나올 거고 마랑은 10 대입하면 나올 거고 129니까 빼면은 111이잖아. 됐어? 물론 K라는 저 공식 써도 되는데 저거는 그냥 교양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어차피 1차식이라는 건 등차수열인 거 아니까 굳이 얘네를 따로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등차수열 합을 이용해서 계산하자는 얘기인 거야. 알겠어요? 그럼 이제 요거는 봤을 때 변수가 누구라고? 현재? 일단 요 괄호부터 먼저 계산해보자고 천천히. 알겠죠? 변수 누구? M. M이 변수잖아 M. M 변수라고 M. M.
M. 유빈아, M. M. 은상아,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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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이 변수라고, M이. 됐어? 그럼 여전히 얘는 몇 차씩? 1차씩. M이 변수니까. 잠깐. 변수니까. 얘 1차식이잖아, 그치? 그 1차식 계산할 줄 알아, 몰라? 무슨 소리야? 등차수요. 그럼 불러. 2분의 항의 개수 1부터 n까지 n개. 맞아? 거기에 첫 번째 양 m이 1일 때 n 더하기 n일 때 n제곱. 됐어요? 그럼 이제 나타냈네. 그치? 요거 계산하기 끝인 거야. 그치? 이제는 이제 뭐 하는 거라고? 여기에 다시 시그마 n은 1부터 7까지 요거 계산하고자 하는 거야. 됐어요? 그럼 좀 정리를 해봅시다. 이왕이면 우리 분수 싫으니까 요 놈은 앞으로 빼내. 도 되는 거지? 거기에 시그마 n은 1부터 몇 가지? 7까지 누구? n 세제곱 더하기 n 제곱인 거네. 곱에 대해서 우리 정리한 거 없으니까. 그치? 전개 때려주면 됐어요? 그러면 세제곱 공식 알아볼라? 알아요. 제곱 공식 알아볼라? 알아요. 불러. 자, 2분의 1 몇 분의? 2분의 7 곱하기 8. 아니, 연속한 두 수잖아. 그쵸? 얘 제곱이 세제곱 공식인 거지. 그치? 거기에 더하기 몇 분의? 6분의 7 8 15. 됐어요? 여전히 우리가 6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항상 공통인수를 끄집어내려면 여기 2 곱하기 3으로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지. 그치? 그럼 얘네는 또 뭐가 생기니까 공통인수가 또 생겨버리니까 공통인수를 묶어서 계산하면 좀 편해지겠네. 근데 공통인수가 얼마야? 28이죠. 28 묶어내면은 얼마? 14. 됐어? 여기까지? 얘는 제곱이었으니까 28 하나 남았겠지. 됐어? 거기 더하기 남는 건 누구? 5. 계산하면 끝. 더하면 33이니까 곱하기 14 하면 되겠지. 근데 이런 것들도 33 곱하기 14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럼 우리 11이랑 곱했을 때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 혹시? 그렇게 해도 되고, 봐봐. 우리 예를 들어서 11 곱하기 얘네는 3 곱하니까 얼마야? 42죠. 42 곱하기 11 해주면 2, 4, 4이잖아. 얘네 둘이 더한 거고 얘 양끝이야. 그래서 11이랑 곱했을 때는 계산이 좀 편해.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그렇게 계산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런 걸 좀 알고 있어야지 계산이 빨라지겠지. 알겠어? 또는 아까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분류해서 계산하면 되잖아. 그럼 이왕이면 우리는 얘는 뭐가 편하니? 편한 게 없네. 그럼 그냥 계산해도 되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양 옆에 4, 2 더하면 6. 오케이? 근데 만약에 곱하기 19 이런 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0 곱한 다음에 1 곱한 거 빼면 되지. 됐어요? 그 다음에 1159번. 괜히 12개네. 오늘 요거까지만 합시다, 그러면. 1 곱하기 3 더하기
아이고. 그 다음에 1 곱하기 3. 그 다음에 2 곱하기 5. 3 곱하기 7. 자, 이런 거를 어디까지? 제 8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어. 그치? 그럼 저런 거를 일단 쭉 나열해서 그냥 더해도 상관없거든? 만약에 진짜 시험에서 만약에 저게 아무리 봐도 기억이 안 나. 그럼 우리가 이 규칙을 보면 그 다음 것들을 쓸 수 있잖아. 다음은 뭐니? 4 곱하기 9. 그 다음은 5 곱하기 11. 그 다음은 6 곱하기 13. 그 다음은 7 곱하기 15. 그 다음은 8 곱하기 17. 싸그리 다 계산해서 다 더해. 만약 정 기억이 안 나면은. 알겠어? 그게 가능한 게 지금 수열이야. 합, 시그마. 알겠니? 근데 우리는 또 이거 계산하려면은 한참 걸릴 거니까 마지막에 하라는 얘기야. 이거는 최후의 방법이야. 알겠어? 그 의미만 알면 되는, 우리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 도입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대입만 해두면. 됐어? 근데 우리가 이거를 계산할 때는 일단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계산법은 일단 우리는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낼 거야. 그 변수를 K라 둘 거고 그 K가 몇인 순간부터 1인 순간부터 해야지 우리가 공식이란 걸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치? 몇인 순간까지? 8항까지 계산할 거야. 그럼 이제 뭐만 나타내면 돼? 여기 그 규칙만 우리가 즉 일반항만 나열하면 되겠지. 그치? 근데 저 일반항을 나타내기는 방금 전에 우리가 쭉 나열한 거 봤으니까 어떤 규칙이 있는진 금방 찾아낼 수 있겠네. 앞에 거는 몇씩 늘어나고 1씩 늘어나.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그럼 공차가 1인 거니까 그냥 K. 맞아? 뒤에 있는 거는 여전히 얘는 등차 수열. 그치? 그럼 몇씩 늘어나고 2씩 늘어나고 공차가 2니까. 그치? 따라서 곱하기 2K에다가 첫 장이 3이니까 플러스 1 하면 끝인 거지 뭐. 됐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우린 고배 대산 또 시그마 성질이 있다고 없다고? 없으니까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무슨 계? 그렇지, 전계. 얼마? 2K 제곱 플러스 K.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우린 또 여전히 그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자, K 제곱은 2 곱하기 K 제곱 하면 되겠지? K 제곱은 몇 분의? 6분의 8, 9, 17. 됐어요? 더하기 시그마 K는 1차식이니까 등차수력이네. 2분의 8 곱하기 9 써도 되고 항개수 8에다가 초항 1 더하기 마랑 8이니까. 그쵸? 그럼 이왕이면 우린 또 얘는 2 곱하기 3이니까. 그치? 그냥 계산하셔도 되고요. 알겠어? 이왕이면 얘네들을 약분해서 그냥 계산할게. 그럼 얘네는 이번에는 뭐로 묶어주는 게 편하겠니? 3 약분해서 그냥 계산합시다. 얼마? 24로 한번 묶어볼게. 됐어? 그럼 얘네는 3 곱하기 3인 거니까. 그치? 얘는 미리 약분해놓고. 됐어? 그러면은 잠깐만. 아, 2가 있었구나. 어떻게 계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아이, 그냥 계산해. 그러면 12로 묶읍시다. 됐어요? 그럼 얘는 2 곱하기 4인 거니까 얘는 묶여 나갔고. 얼마? 34분의, 그치? 34 플러스 12로 묶어내면은 더하기 3. 됐어요? 근데 얘는 12 곱하기 얼마야? 37이죠? 37도 되게 특별한 수거든? 37에다 3 곱하면 얼마 되는 줄 알아?
110. 111. 얘네는 111 곱하기 얼마? 4인 거네. 맞아? 아, 왜냐면 얘가 4 곱하기 3이잖아. 아, 네. 그럼 얘랑 곱하면 111이잖아. 거기다 4 곱하면 되잖아. 되게 신기해서? 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산이 오래 걸리고 짧게 걸리고 달라져.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특별한 수들 같은 것들은 좀 알고 있으면 좀 편하겠다. 라는 얘기. 여기는. 어차피 다 계산 문제잖아. 어쨌든. 누가 더 빨리 계산하냐. 알겠죠? 그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그 계산할 때 그 팁들은 일단 첫 번째 공통인수 묶어서 계산하는 거겠지? 그리고 좀 특별한 것들 11 곱했을 때 111 곱했을 때 알겠죠? 네.